보통 우리나라 성인들이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충치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의사 신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임플란트도 이제 혹시 치아니까 충치가 생기지 않느냐 궁금해 하시는데요. 임플란트는 뿌리도 티타늄이라는 금속이고 중간에 연결하는 기둥도 티타늄이라는 금속이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이제 보철물은 도자기 재료 혹은 지르코니아라는 치아 생산 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과 도자기라서 따로 충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치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와, 임플란트 이거 충치도 안 생기네, 이거 안 닦아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임플란트도 약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성인들이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충치가 아니고 치주질환, 잇몸병이에요. 이제 보통 풍치라고들 얘기하시는 치아가 흔들리는 질환인데, 임플란트는 이 치주질환, 잇몸병에 내 치아보다 더 취약합니다. 다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잇몸병이 약하냐?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제 치아가 밑에 뼈랑 뿌리에 바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치주인대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가 잇몸뼈에 아주 단단하게 바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는 이제 치주인대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윗부분으로 보시면 이제 잇몸이 치아에 딱 달라붙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치아 머리 부분을 잇몸이 이렇게 꽉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통 이 부분은 이제 치아나 임플란트나 다 똑같은 구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잇몸을 감싸고 있는 그 연결 부분이 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치아에 꽉 좀 밀착이 돼 있어요. 단단하게. 잇몸이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붙어 있어요. 근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 치아 뿌리 밑에 있는 부분이 티타늄이에요. 뿌리도 티타늄이지만 이 중간 기둥도 티타늄이에요. 금속이거든요. 이 티타늄은 면역 반응이 굉장히 적고 생체 친화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뿌리 같은 경우에는 뼈에 단단하게 직접 붙어 있어요. 하지만 이 티타늄 중간 잇몸 기둥 부분은 잇몸이 여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잇몸이 붙어 있는 부분이 내 치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해요. 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단하게 밀착이 되어 있다면, 임플란트 주변은 이 티타늄 기둥에 내 잇몸이 붙어 있는 정도가, 밀착 정도가 상당히 내 치아보다는 약해요. 그래서 보시면 항상 잇몸이 불편해서 임플란트 하고 났는데 갑자기 좀 붓고 아파요 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얇은 필름 형태, 그러니까 주로 고춧가루죠. 고춧가루 아니면 이제 옥수수 껍질, 이런 얇은 가루, 얇은 찌꺼기들이 요 사이에 쏙 들어가면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치질을 해도 안 나오고 치실을 해서 빼기도 참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잇몸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치아 모양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잇몸병이 진행돼 가는 과정인데요. 초기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이 치석이랑 치태, 세균들이 잇몸 사이사이, 뿌리 사이사이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잇몸병이 좀 심해지게 되는 모형이에요. 근데 이 모형을 보면 우리 임플란트가 왜 잇몸병에 취약한지를 같이 또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치아에서도 뿌리가 2개, 3개로 갈라지는 그 사이에 생긴 잇몸병들이 상당히 좀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아래쪽은 저희가 치료를 하고 싶어도 치과 기구도 잘 안 들어가고요. 그 유명하신 교수님들이나 그런 논문을 쓴 분들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금 잇몸 치료를 전문하는 그런 분들이 치료를 하고 나서도 실제로 기구가 닿지 않는 면적들이 상당 부분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복잡한 부분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청소를 해드리고 싶어도, 치료를 해드리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임플란트를 보시면 우리 밑에 나사 부분이 있죠. 아주 처음에 이제 저희가 뼈 아래쪽에다 잘 심어드렸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잇몸병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좀 녹기 시작하는 거죠. 뼈가 좀 녹기 시작해서 이 임플란트 나사 사이사이까지 잇몸병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일부러 뼈랑 잘 붙게 하도록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 놓은 구조고, 뼈에 심을 수 있도록 이런 나사 형태를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런 나사 사이사이에 뭐가 끼면, 세균이 끼면 제거할 수가 있겠어요? 잘 제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임플란트에 잇몸병이 한번 생기게 되면 내 치아보다 잇몸이 붙는 정도가 약하고, 밑에 나사 구조 그 사이사이는 굉장히 또 일부러 거칠게 만들어 놓고 나사 홈도 있기 때문에 세균이 자리를 잡으면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2가지 이유 때문에 임플란트는 내 치아보다 잇몸병에 취약합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임플란트 주위염, 잇몸병이 생긴 느낌은 환자분들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잇몸병이 있는지 나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증상은 이제 약간 그 냄새가 좀 나시겠죠? 음식 찌꺼기 같은 게 껴서 안 빠지니까 약간 음식물 그 남은 것 때문에 냄새가 좀 나실 수 있겠고, 혹은 이제 치실이나 양치질 하실 때 부으니까 똑같이 피가 나시겠죠. 그래서 증상들은 대체로 일반적인 내가 원래 알고 있던 풍치, 잇몸병의 증상과 같아요. 그래서 뭔가 붓고 피가 나는 느낌, 뭔가 냄새가 나는 느낌, 이렇게 쓱쓱해 하실 때 좀 피맛이 느껴진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잇몸병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을 의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 잇몸병에 더 취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관리를 하실 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내 치아는 그냥 양치질만으로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임플란트에 잇몸이 붙는 정도가 더 약하기 때문에 밑에까지 조금 더 치실도 더 잘 해주시고, 안 닦이는 부분에 치간 칫솔도 해주시고, 또 이제 요새 홈쇼핑 같은 데 보시면 워터픽이라고 많이 팔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젊으신 분들은 사실 크게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젊을 때는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이런 모형을 보시면 이게 꼭 이제 잇몸병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잇몸이 내려가요. 잇몸이 내려가면 이런 치아 사이사이에 빈 틈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치아 사이에 빈 틈은 젊었을 때는 없던 공간이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아니고 무슨 성인이 돼서 왜 또 양치질을 배워야 돼 하실 수 있는데, 젊었을 때는 없던 공간이에요. 이제 20대, 30대 넘어가면서 잇몸 사이사이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 틈을 치간 칫솔 또 사용해서 닦아주시고, 워터픽 이런 제품들도 이용해서 물총 쏘는 거든요. 깨끗하게 좀 음식물 찌꺼기 남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임플란트에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